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제 자기주도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 이제 7월부터 이 스터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위한 스터디에 대한 생각들은 옛날부터 많았었는데요. 국비학원에서 이제 함께 수업을 듣는 학우들 대상으로 스터디를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 이렇게 모집을 하긴 했는데 참여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2명에 그쳤고요. 그리고 스터디가 아니라 약간 일방적인 약간 교육 같은 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 뭔가 그것을 계속할 동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스터디도 유명무실해졌고요. 제 성장 욕구는 이제 사그라들지 않아서 저는 나름대로 혼자 기술 서적을 읽으면서 그 성장 욕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토비의 스프링, 그 다음에 모던 자바 인 액션, 이펙티브 자바가 그때 당시에 사서 읽기 시작했던 책들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갈증이 좀 해소되긴 했습니다. 근데 성장 욕구라는 게 그렇게 책을 읽어서는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것을, 어, 제가 쓰게 되는 코드에 적용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지식을 소비하는 것은 별로 제 성장 욕구의 일부만을 채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제 성장 욕구라는 것이 공통의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서로 소통하고 팀 빌딩을 하는 그런 것. 일종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극받고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제 성장 욕구의 정의라는 것이 그랬었기 때문에 결국 혼자 공부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학원 훈련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다음 달부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약간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회사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좀 좌절을 겪었어요. 일단은 제가 신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스터디를 만들려고 하지 못했고요. 또 그렇게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개발자끼리 활발히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문화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일단 좀 편제되는 팀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 팀마다 다루고 있는 솔루션이 다르기도 했고요. 기본적인 기술 스택 자체는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회사원 같은 분위기로만 이 개발자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서 저는 약간 고립무원하게 개발해야 됐습니다. 제 팀의 개발자가 2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프론트 개발자였기 때문에 저는 백엔드 개발자고요. 그러다 보니 뭐 서로의 토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적응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회사 생활은 적응되는데 제 성장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이직 한번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비전공자 출신의 그것도 어, 전혀 다른 직업으로서 일을 해왔었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직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의 일련의 실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에 한번 참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배우는 것들은 좋지만은 어, 그것이 뭔가 제 어떤 성장 욕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예. 아마 제 얘기보다는 이제 여러 여러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인프런의 CTO이신 이동욱 님의 블로그에서도 그리고 유튜브 개발바닥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근접하는 것을 배워야 좋다라고 하고요. 또, 또 한기용 님이라고 요즘 많은 멘토링을 해 나가시면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받고 계시는 그런 멘토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도 자신이 잘 모르는 기술을 배우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기술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기술지향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세간에 떠도는 어떤 유명한 기술, 내가 배워야 될 기술들을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결과지향적인 개발자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몰랐지만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한두 군데 가다 보니까 뭔가 회사의 일 외적으로 다른 것들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지속 가능한 동기를 주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쓰는 기술 스택도 달랐고요. 또 담고 있는 문제도 달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회사 안의 과제나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 밖의 스터디에서 그것을 서로 양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민을 했죠. 예.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이 스터디입니다. 예. 저는 이 스터디가 서로의 팀원들께서, 서로의 member들께서 이렇게 합류를 하셨잖아요. 이 스터디에. 각자 고민하고 있는 회사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나 성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것을 필요할 때 공유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발표를 미리 준비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는 것, 그런 것들이 어,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제 스스로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약간의 확신이 있었어요. 가장 베스트는 그거죠. 이제 회사에서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뭔가 코드 리뷰를 받고 또 기술에 대한 토론하는 문화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하면 좋죠. 근데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잖아요. 네. 모든 어떤 환경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개발자의 친화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형성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그 회사의 어떤 일원으로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각자의 회사의 문제, 회사의 과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 스터디에서 제가 스케줄을 걸고 각자 2주 동안 고민해보고 또 회사에서 배웠던 것을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봄으로써 우선은 기술적인 역량, 또 소통하는 역량들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히 혼자 하는 공부를 넘어서 서로의 어떤 기술 자료와 발표를 보고 컨펌해주고 또 피드백해주고 리뷰해주는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회사에서 직접 그런 것들을 주고 받는 것과 비교해서 다소 그 퀄리티는 떨어질진 몰라도 어느 정도의 충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 욕구에 대해서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성장 욕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 일종의 루틴이에요. 네. 우리가 스스로 배웠던 것을 한번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루틴. 그게 매일 어렵더라면, 이틀에 한 번, 그렇게 이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2주 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어떤 성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2주 동안, 어, 좀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공부했던 것 같은데, 워낙 파편적으로 배웠고, 워낙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배웠던 거를 기술 문서 이런 거에 녹여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2주간은 코딩보다는 좀 더 의사소통을 많이 했던 것 맞습니다. 회사에서. 어, 이제 그런 걸 평소라면은 그냥 이런 때가 있지 하면서 넘어갔을 것 같지만, 2주 만에 어떤 기술 문서를 내고 그 기술 문서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발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회사 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주 동안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뭔가 기술 문서로 남길 만큼 잘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발표를 해보니까 뭔가 정말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때 당시 보지 못했던 어떤 설계적인 실수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좀 더 봤어야 할 어떤 문서들을 놓친 것도 있고, 또, 아무튼, 과거에 부족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터디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저희는 시간을 정했어요. 이제 2주마다 그 기술 문서와 발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머지 일주일간 리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문서나 어떤 발표 영상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 완성할 퀄리티가 되지 않더라도, 어, 우선 마무리 짓고 업로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마감을 제때제때 시키는 게 스스로의 어떤 성취를 올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회사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화이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어, 말을 하는 사람의 제1화자는 또 제1화자는 곧 이제 제1 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는 말이 또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니였습니다.